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여러분과 함께 교실에서 만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해야 할 시기인데 여전히 시국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빨리 상황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교실에서 직접 얼굴 보면서 즐겁게 수업을 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부분은요. 강의를 잘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이 93쪽에 나와 있는 요 쓰기 문제입니다. 쓰기 문제. 일단 지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먼저 제시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요 문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주요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기 전에 아마 문제를 먼저 가볍게 봤다는 걸 전제로 이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셨으리라,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볍게 하면서 자 지문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제시문 파악해야 됩니다. 보시면 자 가가 뭐예요? 가는 나를 쓰기 위한 개요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개요를 바탕으로 쓴 논설문의 초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가 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자, 청탁을 받았죠. 편집장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냐면 이런 청탁이에요. 자, 이 문장의 핵심은요. 써달라 논설문을. 근데 어떤 논설문? 여기가 포인트죠. 학생들이 읽을. 자, 쌤이 왜 여기다 빨간색 표시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어진 지문에 딸린 문제는 없지만 교환의 학생들이 읽을 논설문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예상 독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예상 독자 부분 또는 주제 이탈 부분은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이 부분 보통 잘 이렇게 읽을 때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집어서 함정을 살짝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상 독자 부분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입니다. 주제 보시면 자, 발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예요? 그렇죠. 문장을 잘 쪼개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 함양한다. 무엇을 함양한다? 그렇죠. 세계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이라는 요 부분이 바로 이 주제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죠. 자, 필요한 건 뭐죠? 세계 시민의식 함양 태도.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 자, 4번 봤다는 걸 전제로 서론부터 봅시다. 서론. 자, 이런 건 여러분 잘 놓쳐요. 여기서 여러분 요 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와나 과는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도 있어야 되고 구성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와나 과는 별표 딱 쳐놓고 두 개를 다 체크해야 된다. 이거 별표하고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본론 보시면 필요성과 재개념화 및 국제기구의 역할. 자, 요게 이제 상위 항목. 그죠? 상위 항목 요걸 뒷받침하는 뭐예요? 이게 하위 요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위 요소는 상위 항목에 이렇게 포함돼야 되겠죠. 보세요. 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미시니까 재개념화, 그 다음에 국제기구 역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보면 1번 자 여기도 과가 있네요. 필요성, 그 다음에 뭐예요? 재개념화, 그 다음 두 번째 국제기구의 역할. 자 보세요. 여기서는 필요성, 재개념화, 국제기구 역할이니까 하위 요소는 본론 1이라는 상위 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있죠.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자 본론 2는 뭐예요? 여기도 과가 있죠. 교육의 방향, 그 다음에 학생의 역할. 자, 첫 번째는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두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와가 나오면 시민의식 고취와 성찰적 안목의 형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위 요소인데 이게 이렇게 포함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요건 이제 글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시문 보도록 합니다. 이제 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문단 표시 하나 안 하나 하셔야 됩니다. 문단 표시 하시고요. 자, 유원합 본부에서는 의제로 채택했는데 의제에는 담겨 있는 게 목표죠. 어떤 목표냐 하면 빈곤 인구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자, 요런 목표가 담겨 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표시하셔야 되죠. 논리가 바뀌죠. 그런데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모색하게 된 것은 뭐예요? 새로운 협력 방안.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모색하게 되지요. 뭐를? 한계 극복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왜? 담겨 있는데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뭐예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 여기 논리 다시 바뀌죠. 그래서 뭔가요? 그래서 대표원국 대표들은 발표한 게 뭐예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것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이 문단,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2015년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했다. 왜 발표했냐? 요 앞에 2000년에 이런 목표 채택하고 이 의제에는 담겨 있는데 이게 지금 달성하지 못하게 돼서 새로운 걸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리의 흐름을 고려하시면 이렇게 한 부분, 요 뒷부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뒷부분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게 된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배경에 이제 해당하겠죠. 여러분이 배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문단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명해야 되겠죠. 지속 발전 가능 목표는 여기도 과 있네요. 5가지 영역과 17개의 목표로 자, 발전 목표는 뭐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5가지 영역, 17개의 세부 목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문단 앞부분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게 된 배경, 뒷부분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구성 요소. 이렇게 되겠죠? 기억 부분. 가에 나와 있는 기억. 4번 문제를 지금 가볍게 본다는 기분으로 볼 때 가의 4번 문제에서 이 가의 기억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쭉쭉 읽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뭐예요? 확산된 게 인식이죠. 어떤 인식인가요? 이런 인식이죠. 이렇게 지금 문장이 들어가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이 필요하다. 어떤 세계 시민? 문장 안에 또 들어가 있어. 목표를 자, 뭐 하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게 문장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세계 시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의 자, 필요성이 자,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뭐로? 국제교육의제요. 지금 묶결친 부분이 핵심이죠. 확산되면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국제교육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뭐가 의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렇죠.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중심 문장과 부연으로 나뉜다면 뭐에 대해서 부연해 줘야 되겠어요?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그럼 세계 시민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부연이 돼야 되겠죠? 보시면 시민교육은 말한다. 뭐를? 교육. 어떤 교육? 이만큼 하는 교육. 그럼 여러분 이걸 다 읽으시겠지만 쭉 다 읽으시더라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었구나. 그럼 시민교육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네. 세계 시민교육의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했네.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네. 이게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악하는 거죠. 이해에 앞서서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세계 시민 교육은
문제점을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자 지시어죠. 이에 대해 역량을 개발한다. 어떤 역량?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나아가서 재개념화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는 앞부분은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럼 세계 시민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 세계의 문제점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 역량을 개발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변혁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무엇이? 세계심. 자, 큰 문장의 큰 주어를 볼게요. 무엇은? 세계 시민 교육은 뭐 되고 있다? 재개념화되고 있다. 무엇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 그럼 어떤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이냐 하면요. 이만큼인 거죠, 사실은. 이만큼. 시민교육은 이런 패러다임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세계 시민교육의 개념, 뒷부분에서는 세계 시민교육, 요런 개념, 요런 의미를 가진 세계 시민교육이 지금은 이렇게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뒷부분이 문장이 상당히 길죠. 이렇게 긴 문장 보실 때 늘 주어를 먼저 찾기보다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문장 성분을 쪼개내고 안 긴 문장 다시 찾아내고 찾아놓고 이런 과정을 밟으시면 문장이 훨씬 잘 보이실 수 문장을 훨씬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단 보시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보면 니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뒷부분 재개념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 니은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우리 학교에서도 뭐 되고 있다?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뒤에는 우리 학교에서 실시된 세계 시민교육, 실시된 교육이 뭐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게 이겁니다. 사회국어 융합 프로젝트 자 수업에서 그 다음에 찾은 게 어떤 일이냐 하면 실천할 수 있는 요 괄호친 이 부분의 일을 찾아 뭐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으로. 아이고. 자, 이게 아마 잠깐만요. 아이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낙서가 많아졌네요. 자, 찾아 실행에 옮겨보았던 이런 일들은 되는 게 경험. 어떤 일들이냐 하면 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죠? 프로젝트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찾아 실행에 옮겨보았던 일들은 이런 일들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 된다. 자,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이죠. 생각한다. 문장이 이렇게 꺽쇠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뭐 해야 어떻다고 생각한다. 찾아야 돼요. 뭐를? 목표와 관련하여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도록 찾아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들을 찾고 구체적 방안을 찾아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들고 있냐 하면 예를 들고 있죠. 그죠? 단순하게 기사만으로 접하여 이해하는 교육. 자,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만큼이죠. 이런 교육이 아니라 필요하다. 뭐가? 수업. 어떤 수업이냐 하면 요런 수업이죠. 여러분 문장 쪼개진 거 보이시죠? 이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기 있죠.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4번의 리을 부분에서 확인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가를 기준으로 볼 때 가의 리을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문 다 봐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그 다음 몇 번째 문단이냐면 네 번째 문단이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앞문단을 쪼갠다면 그렇죠. 어디를 기준으로 경험이 된다.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던 요 앞부분과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하는 요 뒷부분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요. 다음 학생들이 자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성찰적 안목을 키워간다면 자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갖춘다, 키워간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다.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갖추고 키워간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설적으로 바꾸면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갖추고 그 다음에 키워야 한다를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겠죠. 그죠? 갖추고 키워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를 기준으로 봐서 가의 미음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다. 어떤 일? 이만큼이죠. 이만큼. 문장이 크게 안겨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업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제시문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사전에 4번 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했다는 것을 전제로 4번 문제 정답이 가볍게 3번이 이렇게 디귿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 지문이 여러분이 무엇이든 읽을 때 기준점을 딱 가지고 지문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 명확한 기준 없이 자꾸 그냥 읽기만 하시니까 문제를 풀 때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는요. 문장을 쪼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쓰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해결 전략, 이건 도입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요.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머릿속에서 착착착 나와야만 이 쓰기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자신 있는 그리고 명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